줄여보자 건보료. 부부 공동명의로 건보료가 과연 줄어들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같은 소득 그리고 재산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 누가 더 건보료를 적게 낼까요? 적게 내는 게 일단 목표이니까요. 지역가입자 A씨는요. 사업소득 금액이 월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금액은요. 매출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경비를 빼고 월 200만 원. 그리고 직장가입자 B씨는요. 근로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공교롭게 둘 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월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지역가입자 A씨는 약 37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직장가입자인 B씨는요. 7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의 차이가 거의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역가입자보다는 은퇴 이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뭔가 조금 그 직장 생활을 계속 향유하는 것이 훨씬 더 건보료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질적인 주제로 좀 들어와서 부부의 공동 명의가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가? 먼저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는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부부가 직장가입자로 둘 다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금 재산이 다 재산보험료 자체가 미반영이 지금 다 되죠. 개별 소유이든 아니면 공동명의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유불리가 없고 원래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만 내시면 되겠다라는 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요. 어떨까요? 예,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과 부인이 각각 세대별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보험료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개별 소유인 남편 100%를 하던 부인으로 반반씩 하던 이상 없이 똑같이 세대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는 동일한 보험료가 반영이 되니까 유불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가입자인 케이스인데요. 그럼 한 명은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 과표가 약 9억 원 정도가 될 경우입니다. 9억 원, 그러면 여러분들 9억 원만 한 분이 갖고 계시면 피부양자로 이제 등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선이잖아요. 자, 이 경우에 자, 건보료는 지금 부부와 공동 명의로 좀 해 있는 경우에는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미반영입니다. 근데 부인도 공동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4억 5천씩으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을 4억 5천씩 반영되기 때문에 미반영이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남편이 개별 소유인 경우에는 미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재산세 과표가 9억이어도. 그런데 부인 100%로 했을 경우에는요. 지역가입자로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부인과 남편이 각각 4.5억씩 이렇게 미반영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개별 소유로 만약에 부인이 100%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는 재산세 과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에다가 1001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208.4원을 곱해서 월 20만 8,608원 정도를 또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공동명의로 남편과 부인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개별 소유 시에 좀 불리한 케이스를 저희들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 분류의 두 번째 케이스로서요.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전환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보다도 재산세 과표가 11억으로 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5.5억씩이 잡히겠죠. 그래서 남편이 5.5억인데 남편은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부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5억인데 5억 5천인데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5억 4천을 초과하잖아요. 이럴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부와 공동명의라도 부인이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케이스였고요.
남편이 100%일 때는 당연히 미반영이고요. 개인 소유, 부인이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100%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면요. 남편 부인 공동 명의 시에는요. 남편 부인 각각 5.5억씩이죠. 그래서 이거는 5.5억씩 반반씩 반영이 됩니다. 이때 피부양자인 부인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반반씩 해놨다 하더라도 5.5억, 5.4억, 5억 4천 이상 잡힌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잡힌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알바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월 23만 4천 원 정도가 납부가 돼야 되는 건보료가 나오는데요. 재산세 과표에서 한 17만 5천 원 정도, 연소득 1,000만 원에서도 역시 월 보험료가 6만 원 정도가 부과가 돼서 23만 4천 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5억 4천이 공동 명의로 했을 때 한 개인이 부부 중에 한 명이 5억 4천이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마지막 케이스로서요. 이런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를 했을 때 5억 4천 이내로 좀 뭔가 재산세 과표가 형성이 되는 자산을 좀 사전 증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 오버해 버린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만 각각 공동 지분으로 갔을 때 5억 4천 밑으로 좀 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건보료 절감 방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끊임없는 관심과 학습을 통해서 건보료를 차츰차츰 줄여보고 그리고 내 재산을 좀 줄여보고 소득을 체크해보고 그래서 매년 건보료가 올라가고 새롭게 또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준비해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